플레이오프를 앞둔 한화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이번 시즌 투수진에서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규 시즌을 마친 정우주의 운영 계획이었다. 포스트 시즌과 같은 중요한 경기, 특히 투수력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화에서 고졸 신인이 주목받는 상황은 흔히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뽑힌 정우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속 150km 중반의 빠른 공을 던지는 유망한 재능으로 주목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났다. 계약 금액은 전체 1순위 정현우, 키움과 동일한 액수, 5억 원을 기록했다. 캠프 기간부터 뛰어난 구위로 김경문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얻었다. 초기에는 추격조로 출발했지만 이런 재능을 후반 투수로만 활용하는 것은 아깝다는 판단이 곧 이루어졌다. 이후 필승조에 가까운 역할을 맡으며 승리 상황에 투입되었고 시즌 말에는 선발 경험을 쌓기 위해 선발 기회를 부여받는 등 꾸준히 성장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한화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았다. 짧은 이닝부터 긴 이닝까지 소화하며 강력한 구위로 상대 타선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의 공격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정우주가 19일 마침내 개인 첫 포스트 시즌 경기를 치렀다. 전날 18일 진행된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난타전 끝에 9-8로 승리한 한화는 19일 2차전에서 선발 라이언 와이스의 부진으로 투수 운영 계획이 흔들렸다. 와이스는 1-0으로 앞선 3회에 4점을 내주며 어려움을 겪었고 4회에도 추가 1실점을 기록하는 등 결국 4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한화는 1-5로 뒤진 5회 초부터 불펜을 가동했다. 그러나 첫 투수 조동욱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선두 타자 김영웅에게 볼넷을 허용했고 1사 이후 김태훈에게 안타를 맞으며 1-4-1, 3루의 위기를 맞았다. 이 상황에서 추가 실점은 절대 안 되는 한화였다. 외야 플라이도 1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플레이 타구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투수 필요했다. 당연히 한화의 선택은 팀 내 9이닝당 탈삼진 비율 최고인 정우주였다. 승리하는 국면은 아니었으나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은 비슷했다. 정우주도 다소 긴장한 듯 강민호와의 대결에서 몸에 맞는 볼을 내주었다. 1BES의 유리한 카운트에서 던진 커브가 손에서 이탈하며 맞은 것이다. 1사 말로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정우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배 타자들을 압박하며 적극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정우주는 베테랑 류지혁과의 대결에서 9구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얻어냈다. 9구 모두 직구로 승부한 것이었다. 패스트볼 비중이 높은 투수라 류지혁도 대략 예측하며 파울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9구째 153km 빠른 공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알면서도 따라잡지 못하는 강력한 직구였다. 한 걸음 숨을 고른 정우주는 김지창과의 대결에서도 6구를 모두 직구로 던진 끝에 결국 약한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었다. 이날 정우주는 20개의 공을 던졌는데 강민호에게 던진 커브 1개를 제외한 19개가 모두 직구였다. 특히 1사 말로 이후에는 15개의 공을 연속 직구로 던졌다. 고졸 신인이 포스트 시즌에서 이런 당찬 모습을 보인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위기를 극복해냈다. 패스트볼의 위력은 역시나 놀라웠다. K리그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 트랙맨에 따르면 이날 정우주의 패스트볼 최고 시속은 153.3km, 평균은 152.2km로 기록됐다. 구속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일정했다. 정우주의 패스트볼은 힘을 실어 던질 때 매우 빠르고 강하게 꽂힌다. 그래서 단순한 구속 수치보다 훨씬 더 위력적으로 느껴진다. 게다가 최대 수직 무브먼트가 58.5cm로 비슷한 구속대를 가진 투수들 중에서는 SSG 조병현을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다. 최고 회전수, RPM, 역시 무려 2595회에 달했다. 구속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 이 세부 지표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가 될 것이다.
물론 평균치는 다소 낮지만 이날 삼성 타자들이 정우주의 패스트볼에 왜 고전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정우주는 앞으로 한화의 중심을 잡아줄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문동주와 함께 한화의 토종 원투펀치를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19세라는 나이에 보여준 이 잠재력은 정우주에게 야구 인생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가 앞으로 특급 투수로 성장한다면 이는 가을 무대에서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남을 것이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은 루키 정우주의 플레이오프, 비오 오전 3선승제, 선발 등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감독은 19일 대전 한화생명 몰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5 신한 솔뱅크 KBO 4 2차전을 앞두고 정우주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은 정우주는 정규 시즌 대부분을 불펜에서 소화했다. 50경기에 나서 3승, 무패, 3홀드,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치렀다. 이 활약을 바탕으로 한화 신인 중 유일하게 피오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정우주는 지난 18일 열린 피오 1차전에서는 등판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정우주의 포스트 시즌 활용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1차전에서 선발 자원인 문동주가 구원으로 나와 2이닝을 던졌다. 가을 야구 기간 동안 계속 불펜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오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솔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한화 정우주가 7회 초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5년 9월 26일 뉴스 1 뉴스 1 김진환 기자. 이 경우 4차전 선발 투수의 윤곽이 불분명해지며 상황에 따라 정우주가 나설 가능성이 생긴다. 정우주는 정규 시즌 막판 선발로 기회를 부여받았다. 9월 1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2, 3분의 1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9월 29일 LG 트윈스전에서는 3,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표를 앞두고 치른 국군체육부대, 상무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경험을 쌓은 만큼 컨디션이 좋다면 4차전 선발로 낙점될 수 있다. 정우주 외에도 엄상백, 황준서 등 선발 경험이 풍부한 투수들이 대기 중이라 선택폭은 넓다. 1차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다. 김 감독은 전날 팀 분위기가 괜찮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차전 9회에 올라 2실점하며 흔들렸던 마무리 김서현에 대해서는 양상문 투수 코치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며 말을 아꼈다. 친한 친구 사이지만 프로 첫 시즌의 가을 야구 무대에서는 서로 적구로 마주했다. 한화 이글스의 루키 정우주는 동갑내기이자 친구인 배찬승의 활약을 자극제로 삼아 더욱 힘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화는 18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리는 2025 신한 솔뱅크 KBO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비오 오전 3선승제 1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맞붙는다. 한화의 신인 정우주는 데뷔 첫 해부터 1군 무대에서 활약하며 당당히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정규 시즌 50경기에서 53,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3승 3홀드,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했다. 경기 전 취재진을 만난 정우주는 생각보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다며 가을 야구는 느낌이 다르다고 많이 들었지만 아직 직접 뛰지 않아서 그런지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다. 팀에는 베테랑 선배들이 많지만 보다 편한 친구인 배찬승에게 분위기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했다. 배찬승은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를 모두 거쳐 이번 피오까지 오르게 됐다. 둘은 절친한 사이인 만큼 장난스럽게 농담도 주고받았다. 정우주는 찬승이가 준표 3차전에서 홈런을 맞았을 때 놀렸다며 더제 맞은 공 오늘 대전에 떨어졌더라고 하니까 찬승이가 거기까지 갔냐며 웃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친구이자 같은 신인인 배찬승의 활약은 정우주에게도 큰 자극이 됐다. 정우주는 찬승이가 잘 던지고 있으니까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가 놀렸던 만큼 놀림당하지 않으려면 잘 던져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이어 만약 등판 기회가 온다면 찬승이처럼 당당하고 자신있게 던지겠다며 경기에 나서지 않더라도 더그아웃과 불펜에서 팀 분위기를 띄워 선배님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